일을 가장 빨리 망치는 방법이 뭔지 아나요? 대충 하는 것, 미루는 것, 노력하지 않는 것. 물론 이것들도 문제예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결과를 너무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결과를 간절히 바라야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생각처럼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왜 결과를 간절히 바랄수록 오히려 일이 망가지는지, 왜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멀어지는지, 그리고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결과 대신 어디에 에너지를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앞으로 일을 할 때 불안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에 다시 집중하는 법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딱 5분만 집중해 보세요.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흔히 몰입이라고 착각하는 것의 정체를 알려드릴게요. 몸은 책상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정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미래에 가 있어요. 결과를 계산하고 반응을 상상하고 실패를 미리 걱정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 선택이 틀리면 어떡하지? 겉으로는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몰입이 아니에요. 예측이에요. 결과를 생각하는 것도 일의 일부 아니냐고요? 맞아요. 필요한 순간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생각이 현재를 잡아먹을 때예요. 일의 본질은 지금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장 하나를 고치고 아이디어 하나를 밀어붙이고 자료 하나를 더 정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일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계속 미래로 도망가 있으면 어떨까요? 현재의 감각이 무뎌져요. 왜냐하면 미래를 계산하는 뇌는 눈앞의 디테일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일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만 신경 쓰게 돼요. 이게 좋아 보일까? 이 정도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과는요, 일의 밀도는 낮아져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방어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에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미래를 방어하려는 마음이 처음에는 그냥 잘하고 싶은 마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좋은 태도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이 마음이 조금만 더 커지면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뀝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간절함이 어떻게 강박으로 변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보통 간절하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간절하면 더 몰입하고, 간절하면 더 버티고, 간절하면 결국 해낼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떨까요? 반대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간절함이 지나치면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다른 문장이 생기거든요. 틀리면 안 된다. 망하면 안 된다. 이번엔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강박이 있어야 더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강박은 사람을 치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좁게 만들어요. 생각의 폭을 좁히고 선택지를 줄이고 실패 가능성이 있는 길을 피하게 만들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일이 시험이 되는 순간 사람은 가장 비효율적인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시험 보는 마음은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거든요. 안전한 답만 찾아요. 무난한 선택만 해요. 실패할 것 같은 아이디어는 시작도 하기 전에 버려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점이 있어요. 사람은 이 상태를 스스로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나는 분명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평가받는 기분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평가가 되는 순간 사람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왜 일이 평가가 되면 오래 버틸 수 없는지 알려드릴게요. 긴장해야 더 잘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고요? 물론 적당한 긴장은 도움이 돼요. 하지만 결과에 집착해서 생긴 긴장은 도움이 되는 긴장이 아니에요. 그건 몸을 깨우는 긴장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만드는 긴장이에요. 진짜 좋은 생각은 몸에 힘이 조금 빠졌을 때 나와요. 실패해도 다시 해볼 수 있다고 느낄 때, 눈앞의 과정에 완전히 들어가 있을 때, 남의 평가보다 지금의 감각이 선명할 때, 그때 실력이 나와요. 그런데 결과에 집착하면 마음이 굳어요. 조금만 예상과 달라도 흔들려요. 피드백 하나에도 무너져요. 과정에서 느끼던 즐거움은 사라져요. 왜냐하면 일이 더 이상 유의가 아니게 되거든요. 평가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착각 하나를 마주해야만 해요. 우리는 결과를 붙잡으면 결과에 가까워진다고 믿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느라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놓치게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왜 결과는 애초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지, 그리고 진짜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냐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걸 인정해야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이 순간의 과정, 오늘 얼마나 집중했는지, 문제를 얼마나 정직하게 봤는지, 피드백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도망가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앉았는지. 그게 전부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냐고요? 네, 사실 그게 전부예요. 왜냐하면 결과는 그 과정들이 쌓인 뒤에야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 사람들은 결과를 무시하지 않아요. 다만 결과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요. 다음 챕터에서는 성과를 내는 사람은 결과 대신 무엇에 몰입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냐고요? 아니에요. 결과는 중요해요. 조회수도 중요하고 성과도 중요하고 평가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해요. 하지만 실제로 성과를 내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결과를 붙잡는 대신 과정 안으로 들어가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요. 지금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쳐요. 지금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워요. 왜냐하면 그게 결과에 가장 가까워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운동선수가 경기 중에 점수판만 보고 있으면 흔들려요. 작가는 글을 쓰면서 반응만 상상하면 문장이 죽어요. 사업가는 매출만 붙잡고 있으면 고객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결과를 의식할수록 정작 결과를 만드는 현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과정에 몰입한 사람에게 성과가 따라와요. 성과는 결과를 신경 써서 얻는 보상이 아니에요. 과정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뒤늦게 발생하는 사건 같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을 할 때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싶다면 결과를 더 세게 붙잡지 마세요. 그럼 그냥 내려놓으라는 말이냐고요? 무책임하게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서는 손을 떼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과정에 더 깊이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일의 완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지 않아요. 결과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내는 데 있어요. 성과는 간절히 붙잡을 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조용히 따라오는 것이에요. 내면을 가꾸는 여자들은 5분 매거진 퍼펙트.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